아버지가 이제 사진에 관심이 좀 있으셔서 필름 자동 카메라로 찍은 그런 사진들이 제가 어렸을 때 사진서부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20살이 됐을 때 카메라를 이제 꺼내보게 됐고, 관심이 좀 생긴 김에 아버지한테도 좀 조작 방법 좀 배우고 하면서 이제 접하게 됐죠. 20살 때 이제부터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굉장히 재밌게 필름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능했었던 게, 현재는 필름 가격이 굉장히 사악하지만 한 만원에서 2만원 정도는 일단 기본 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 한 롤에 36방짜리. 근데 제가 이제 20살 때니까 이제 그때가 2005년도 그쯤이에요. 지금 한 18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그쯤에는 필름이 한 롤에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보통 이제 구매를 하면은 10개 단위로 구매를 했죠. 10롤을 구매하면 한 25,000원 정도면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 뭐 필름 어떻게 보면 한 롤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한 롤, 두 롤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데, 그땐 그렇게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죠. 그냥 날려도 촬영하고 뭐 아무렇게나 막 촬영하고, 친구들한테도 막 다닐 때마다 가방에 이제 큰 거 하나 메고 다니면서 늘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할 수 있고. 그때 당시에는 좀 아버지한테 좀 죄송하죠. 아버지가 좀 많이 사주셨는데, 필름도 많이 사주시고 필름 스캔도 많이 맡겨주셨는데 참 재밌게 찍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찍어주고 늘 갖고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싸이월드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싸이월드가 이제 다시 이제 뭐 서버 복구 뭐 그런 걸 하면서 좀 신청을 받았었어요. 기존의 사진을 이제. 그래서 그 신청을 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필름으로 찍었던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친구들 찍어줬던 사진, 친구들이 제 카메라를 만져보면서 저를 찍어줬었던 사진, 그리고 제가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무슨 활동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이럴 때 찍었던 사진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굉장히 반가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추억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진첩을 다시 보면서 또 느꼈는데, 이 필름으로 찍은 이 사진이, 많은 필름을 제가 뭐 접해보고 많은 필름을 촬영해보진 않았지만 그 필름마다의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필름으로 찍으면 약간 영화 같은 감성을 좀 느낄 수 있고, 좀 따뜻한 감성도 좀 느낄 수 있고, 좀 그 입자 표현들이 디지털에서는 이제 뭐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성을 좀 선사를 하죠. 물론 이제 보정을 잘 할 줄 아시고 필름의 느낌을 낼 수가 있다 뭐 말씀은 하지만, 촬영을 하자마자 이미 이 필름에서 나타내주는 그 필름의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억지로 이제 디지털에서 다운 스케일링을 시키고 좀 억지로 보정 값을 좀 만져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찍고 나서 또 후 가공을 또 해서 그 느낌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가 아니라, 필름으로 그냥 찍는 행위만으로도 이미 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이 필름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선호하시고 계속 이제 이용하시는 그런 매니아가 있으신 거고, 뭐 중고로라도 이 필름 카메라 매물들을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요즘에 이제 필름의 이제 가격들이 이제 올라간 거가 생산이 이제 많이 되고 있지 않고, 뭐 단종된 필름들도 많고 새롭게 뭐 개발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단종 수순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아쉽습니다. 이 하나의 취미가 이제 점점 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돈을 더 많이 이제 벌어야 된다는 점이 이제 너무 아쉽고 좀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추억을 많이 남겼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사진 생활을 아직도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원동력, 아니면 시발점이 됐다고 할까요? 네. 사실 이 바디는 아버지가 소장하고 계셨던 그 바디는 아니에요. 군대를 다녀와서 중고로 한번 판매를 했었고, 좀 후회하고 있다가 같은 이제 모델의 같은 렌즈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죠. 간단하게 한번 뭐 설명 한번 드려볼까 해요. 네. 외관은 뭐 이렇습니다. MD10이라는 모터 드라이브 모델이에요. 이 FM2 이 필름 카메라를 연사를 가능하게 해주죠. 손가락으로 와이딩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이제 필름 감기를 해주는 하나의 기계식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FM2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아무튼 이 F 계열 몇 가지의 바디가 이제 같이 호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mm 1.4 렌즈 다 가장 기본 렌즈죠. 그래서 표준 화각의 렌즈라서
가장 편안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결과물도 1.4 이제 조리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웃포커싱 잘 되면서 만족스러운 이제 사진이 나왔고요. 핀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이 FM2 사용할 때는 덜 맞거나 한 것도 굉장히 이제 감성적인 사진으로 이제 좀 다가왔고 그 느낌 자체도 너무 제가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스피드라이트 SB15라고 플래시고요. ISO 맞추고 구리개 맞추고 거리 맞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이 되죠. 사실 뭔지 잘 몰라요 이거. 이때는 사실 다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였기 때문에 그 많은 수치들이랑 많은 것들을 계산하면서 찍었어야 해요. 요거는 제대로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워서 잘 몰라서. 아무튼 그렇고요. 이거는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배터리도 빼놔야 되겠네요. 굉장히 오래돼서 배터리가 일단은 A1, A2 A1, A2 요걸 말하는 것 같고 오토, 모터 드라이브 모드, M 모드, TTL 모드 이렇게 해서 바꿔가면서 촬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켜졌습니다. 켜졌네. 배터리가 있네요. 충전하는 듯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지금 배터리가 아마 좀 오래돼서 조금 삐리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사각도 이렇게 각도도 조정할 수 있고요. 세로로 놓을 거냐, 이쪽이나 이쪽으로 놓을 거냐, 이것도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참 이런 소리서부터 뭔가 되게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집니다. 너무 좋아요. 또 한번 분해를 해볼까요? 일단 기본의 FM2 모양이 딱 이 모양이죠. FM2 필름 와인딩하는 필름 와인드 지금 한 장 했어요. 이렇게 지금 대고 놓고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지금 이제 찍을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이제 안전 이제 핀이죠. 이제 또 눌리면 필름 한 장 한 장이 너무 아깝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가 놓으면 이제 셔터가 눌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잠가 놓고 보통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셔터 스피드예요. 셔터 스피드는 이제 벌브 모드서부터 1분의 1초, 2분의 1초, 4분의 1초, 8분의 1초까지 해서 이 FM2가 되게 가성비적이고 되게 좋게 잘 나왔던 점은 이때 당시에 카메라는 뭐 1000분의 1초나 2000분의 1초, 뭐 500분의 1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회사마다 그런 모델이 있었는데 이 모델은 4000분의 1초까지 이제 되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D750이나 Z5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니콘의? 기능은 굉장히 충실하되 되게 그런 포지션이 아니었을까. 제가 이 카메라에 이제 가장 좋았던 점은 뭐냐면 필름 와인딩을 하고 뷰파인더를 바라봤을 때 뭔가 뷰파인더를 바라보면서의 그 집중되는 그 느낌. 이제 가운데 플립 스크린을 맞춰서 인물이나 제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 그 포커스가 정확하게 딱 맞았을 때 그 느낌. 그거는 이제 저만 이제 판단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뭐 핀이 맞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조작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피사체를 이제 뚫어지게 보면서 핀이 맞았을 때 그 선명함을 보면서 그 느낌이 좋았고 이렇게 이제 그 피사체에 제가 집중을 했을 때 한 장 한 장의 그 소중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중한 그 한 컷을 찍기 위해서 집중하고 제가 그 집중한 상태에서 들리는 이 셔터음 이 셔터음이 저를 이제 완전하게 매료시켰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제가 자동차를 볼 때 그러니까 스틱 운전을 선호하는 그런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런 메카닉적인 아니 좀 매니악적인 뭐 조립하고 분해하고 뭐 좋아했던 그런 거. 아버지가 이제 카센터를 운영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기계적인 것들을 좀 많이 보고 그런 거에서 오는 제가 좀 그런 걸 같이 공유를 했다고 할까요? 지금도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이런 아날로그적으로 이제 착착 이제 셔터 스피드를 바꿀 때 이 기계적으로 이 느낌과 디지털은 그냥 사실적으로 수치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냥 조작 버튼이고. 근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탁탁 기어에 그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와인딩 했을 때 요 같이 이제 유기적으로 같이 물리적인 이 필름 와인더가 같이 돌아가는. 그리고 셔터를 눌렀을 때도 그 잡고 있었던 태엽이 잡고 있었던 그 셔터를 탁 풀어준다는 그런 느낌. 그 기계적으로 철컥 거리는. 근데 무슨 소재를 이용했죠? 아무튼 이 단단한 뭐 행간에는 뭐 망치질을 해도 이제 사진이 찍힌다고라고는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전쟁에서도 이 총알을 막아줄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네. 몸도 좀 크고 좀 손도 좀 크고 얼굴도 좀 크고 좀 살도 좀 많이 쪄가지고 이제 요만한 카메라 이제 들고 다니면 애기 같아요. 되게 애기 카메라 갖고 저 안 어울리, 이거 목에 걸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안 어울리가지고 그래서 좀 커야 됩니다. 카메라가 좀 커야 제가 좀 잡을 만도 나고 손도 이게 너무 작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제가 좀 얄쌍했었으니까 잘 어울렸는데 요 케이스도 좀 씌우고 다녔고 해갖고 이 모터 드라이브라는 요게 있더라고요. MD12.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더니 이게 딱 좋아요. 근데 너무 무거워. 이게 요즘 카메라에 세로 그립 달거나 아니면 Z9이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D6나 이런 거랑은 조금 비교하기가 좀 그래요. 이거는 진짜 좀 쇳덩이 같은 느낌이고 이 그립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금방 떨어뜨릴 것 같고 인체공학적으로 이 그립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그냥 탁 투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제 스타일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탁 잡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세로 셔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모터 드라이브입니다. 그냥 그때 기술력으로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요거를 딱 하면 무게가 재보진 않았지만 무게가 상당합니다. 거기다가 플래시까지 만약에 끼게 된다면 여기다가 만약에 망원 렌즈라도 끼게 된다면 이거는 뭐 한 거짓말 살짝 보태서 아령 수준이 됩니다. 거의 현재로서는 좀 계륵입니다. 네. 필름 값도 비싸고 무겁고 제 몸의 등치에 안 맞는 작은 카메라고, 이 모터 드라이브를 끼면 촬영하기가 너무 빡세고 어차피 연사 날리기에는 필름 값이 아깝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해서 그냥 이렇게 전시해 놓습니다. 이렇게 저기 한쪽에다가 저기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필름 값이 싸지거나 누가 필름을 선물해 주거나 갑자기 필름에 제가 마음이 갑자기 동해갖고 그러지 않는 이상 사용을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혹시나 제 아들이나 딸이 이제 관심이 있게 되면 뭐 이걸로 맨 처음에 카메라 좀 알려줘도 재밌어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찍는 이제 카메라의 메커니즘과도 동일하거든요. 카메라가 이런 느낌으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그리고 거기에 매력이 또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 재밌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M2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소장할 그럴 생각이고, 이런저런 제 카메라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옛날 사진은 제가 찾지 못했는데 그래도 FM2로 촬영해봤었던 그런 필름 사진들 보여드릴게요. 한가하세요.